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 왜 가상화폐, 이른바 비트코인, 또 리플, 이더리움 이런 암호화폐에 왜 필이 꽂혀 있느냐. 입만 열면 비트코인을 띄우겠다. 또 암호화폐를 미국을 세계의 수도로 만들겠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암호화폐 띄우기 덕분에 비트코인, 리플, 이더리움은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에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물론 조정도 받고 있지만 대세 상승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가상화폐를 띄우느냐?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가상화폐를 띄운다고 했을 때 이 암호화폐 시세는 과연 앞으로도 계속 쭉 올라갈 수 있겠느냐, 아니면 거품이고 대폭락할 것이냐, 이런 어떤 분석과 전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트럼프 대통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번 대통령이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대통령 할 때 그의 발언을 보면 암호화폐는 사기다, 그것은 사기꾼들 도와주는 것밖에 없다, 박멸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그런 트럼프 대통령이 같은 사람인데 다시 2기의 대통령이 돌아왔을 때는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 무슨 준비자산을 비축하겠다, 그리고 비트코인을 몇 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 이런 육성 단건 정책들을 연일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왜 이렇게 변심을 했을까? 이 내막을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트럼프 대통령이 앞으로도 계속 이럴까? 또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행동이 실제로 암호화폐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까? 이것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바뀐 첫 번째 이유는 이제 1기 떨어졌을 때 2기 이제 4년간 실업자로 있으면서 권토중례했죠. 바이든을 이기고 다시 백악관을 탈환하겠다. 그런데 표 차이가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좀 강구한 어떤 새로운 내 지지층이 없나?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실리콘밸리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이에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실리콘밸리에서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의 민주당 표를 끌어오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내가 키울 테니까 실리콘밸리에서 나를 좀 도와주라.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일부 인사들이 이 트럼프 쪽으로 돌아섰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암호화폐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바이든 정부 시절에 워낙 규제에 아주 손사래를 칩니다. 바이든의 규제 때문에 우리 못 살겠다. 그래서 아예 트럼프와 담합을 해서 트럼프에게 선거 자금을 모아주자, 대신에 당선되면 좀 암호화폐 키워달라 하자, 이래가지고 사실 연합이 된 것입니다. 나쁘게 보면 비트코인 육성을 위한 선거 야합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때 들어온 선거 자금을 쭉 추적해 보면 암호화폐 업자들이 보낸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리플랩스를 끌어가고 있는 갤링하우스라는 인물인데요. 갤링하우스 본인도 엄청나게 냈지만 전 암호화폐 업자들을 다 연결을 해서 트럼프에게 엄청난 돈을 갖다 바쳤습니다. 머스크도 암호화폐 쪽에 깊이 있게 빨대를 대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고요. 그 머스크도 트럼프를 도왔죠. 자, 부통령에 당선된 벤스, JD 벤스란 분도 암호화폐에 투자를 많이 했던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 도움을 받았으니까 그게 이제 밥값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자기 가족들, 트럼프에게는 아들이 둘이 있습니다. 트럼프 주니어, 장남, 그 다음에 둘째가 에릭 트럼프예요. 이 아들들이 벌써 가상화폐 사업에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야 자기 아들들이 잘 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대통령 자신도
뭐 취임을 전후해서 달러 트럼프라는 밈코인 만들었죠.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벌써 가상화폐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과 가족들 또는 선거 후원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가상화폐를 좀 띄울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정치 지도자, 한 나라의 정치 지도자라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대의명분, 미국이란 나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거든요. 정책 선택의 근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 또 트럼프의 생각이 좀 바뀐 겁니다. 1기 때는요, 2017년에 출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참 비트코인이 떠오르고 있을 텐데, 그 당시에 비트코인은 중국이 주도했습니다. 중국에 무슨 채굴이 이루어졌거든요. 채굴이라는 게 컴퓨터에 들어가서 무슨 퀴즈를 맞춘다든지 작업을 오래 해야만 비트코인을 얻어낼 수가 있는데, 전기값이 굉장히 많이 들죠. 미국서는 전기값 감당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중국, 티베트 같은 데 이런 시골에 들어가서 캐내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국 정부가 은근히 도와줬습니다. 왜? 자, 지금 이 중국이 채굴을 해내면은 그 가상화폐를 가지고 세계의 경제권, 중국의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미국을 한번 따라잡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교류에서는 아직도 중국이 미국에 많이 뒤져 있으니까 가상화폐를 통해서, 암호화폐를 통해서 한번 잡아보자 하는 그런 국가의 전략이 있었고, 시진핑 정부가 밀다 보니까 뭐 중국 사람들 또 이런 투자하는 거 상당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중국의 마작이라든지. 또 중국은 기본적으로 부동산이 소유권이 없어요. 부동산을 사고 팔긴 하지만 사용권만 사고 파니까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 휴지가 됩니다. 자기 자식들에게까지 자손 우대로 물려주기에는 애로가 많은 부동산이죠. 그래서 이제 외국으로 빼내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이 비트코인이 시진핑 당 주석이 보기에는요, 국가 주석이 보기에는, 이거 외국 사람들이 중국 돈을 빼내는 수단으로 사용되네? 이 증거가 몇 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정책을 선회하죠. 안 되겠다. 비트코인 키우다가 자칫 잘못하면 중국의 모든 돈이 외국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다. 실제로요, 그 7, 8년 전만 해도 중국의 많은 신흥부자들이 중국의 부동산 별로 재미없으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미국으로 돈을 빼놓습니다. 그냥 컴퓨터로 거래하고 자기는 달러 없이 몸만 미국으로 날아가서 거기서 빼내면 자본 유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이 대목을 트럼프 대통령이 유심히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키우면 중국 자산이 결과적으로는 미국으로 들어오게 된다. 중국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옛날에 일본 자본이 사들였을 때요, 일본은 우리가 미국을 장악했다 떠들었지만, 사실은 미국에 있는 땅값을 올리면 그 당시 일본이 무역 적자를 많이 보면서 번 돈을 미국에 다시 갖다 놓는 것이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트럼프와 공화당은 비트코인 키우면 중국에 돈을 빼낼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걸 형해화시키고 미국의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비트코인이 굉장히 좋구나, 무역 전쟁의 한 수단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이제 또 하나가 전략 자산 문제인데요.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삼으면 국가가 보유합니다. 그러면 가격이 이제 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전략 자산으로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미국의 국가 부채하고 관계가 있어요. 미국은 지금 재정 적자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정부 돈이 펑크가 많이 납니다. 그 부족 부분은 국채를 발행해서 지금 벌충을 하고 있죠. 그 국채라는 게 TB, 트레저리 본드, 미국의 국가
채무정서, 국채라는 겁니다. TB로 영어로는 그렇게 쓰는데, 재정적자 부족하니까 TB를 발행하는데 이게 잘 팔려야 미국이 꿀려가거든요. 그런데 요즘 중국이 이거 잘 안 산다고요. 오히려 지금 거꾸로 그동안에 샀던 거 다 토해내고 있죠. 그래서 미국이 어려운데, 비트코인 중에, 가상화폐 중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격을 달러에 연동시키는 건데, 그 연동시키기 위해서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업자들이 발행 물량만큼의 자금을 미국의 국채 등을 사서 은행에 담보로 맡겨야 돼요. 그러니까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국채를 사야 되는 거죠. 그러면 미국의 국채가 판매가 되는 겁니다. 국가 부채 해소가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전 세계로 퍼져가면 결국은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미국의 국가 부채를 대신 사주는 이런 형태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국가 채무도 회복될 수 있다. 이런 어떤 일거양득의 전략이 있는 것이죠. 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런 전략이 100% 유효하냐? 땅 짚고 헤엄치듯이 비트코인만 있으면 전가의 보도처럼 미국의 적자가 해소될 수 있느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아직까지 완전히 검증이 되지 않은 금융상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언제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유진 파머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고 자본시장의 상품 시세 결정 이론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전문가인데, 이분이 최근에 비트코인 10년 내에 가치가 제로가 될 것이다, 이런 아주 충격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또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죠, 빌 게이츠, 이분도 비트코인 아무짝에도 소용없다, 암호화폐는 버블이다, 이런 소리를 한쪽에서는 계속 하고 있단 말이죠. 또 요즘 구글이 양자 컴퓨터 윌로우를 개발했는데, 이게 성능이 더 좋아지면 비트코인의 그 블록체인 기술을 암호를 해독해서 다 꺼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비트코인이 막 쏟아져서 폭락할 수도 있거든요. 이런 어떤, 물론 뭐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완전 상품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주목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가 만약에 이 비트코인을 연방준비은행의 준비자산 정도로 만들었다가, 그랬다가 비트코인이 어느 날 폭락하면 미국을 망친 대통령으로 기억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좀 고민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서로 그렇게 비트코인이 뭐 한꺼번에 휴지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시세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단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국가의 전략자산으로 비추겠을 때 부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암호화폐에 굉장히 필이 꽂혀 있고 진심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점에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SEC라는 곳, 미국의 정권 거래위원회죠. 우리나라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합쳐놓은 기관인데요. 여기서 가상화폐 단속을 많이 했습니다. 거기 갠슬러 위원장,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나는 취임한 이후에 SEC 갠슬러 의장부터 목을 자르겠다, 그렇게 공언했죠. 임기제임에도 불구하고요. 갠슬러 의장도 난 트럼프하고는 같이 못한다, 이래서 스스로 이미 사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규제가 완화되니까 가상화폐 가격이 오른 것도 있고요. 또 백악관에 암호화폐 차르라는 특별 감독관을 둬서 앞으로 6개월 동안 가상화폐를 전략자산으로 만드는 데 대해서 연구를 하라. 6개월 후에 큰 청사진이 나오면 그때 가상화폐의 판이 바뀔지도 모릅니다. 그 도중에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겠죠. 그러나 대통령이 반드시 키운다고 해서 주가가 또는 가상화폐 시세가 반드시 올라가는 것은 아니죠. 다만 그런 육성책이 나왔을 때 가격이 굉장히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 초기 육성책이 나왔을 때 가상화폐를 샀다가 그 효력이 끝나기 전에 팔면
또 뭐 시세 차익을 누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런 점에서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이나 금융자산 투자하시는 분들, 주식하시는 분들은 트럼프의 이 비트코인 전략,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아주 필수 코스다. 오늘은 트럼프의 가상화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